자,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주택의 건설과 사업주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주택법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주체입니다. 자, 주택건설 파트고요. 네, 주택건설 사업주체를 먼저 공부합니다. 사업주체를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를 학습할지도 그렇게 할게요. 우리 건축법상 허가받고 건축을 하면은 무엇이라고 부르죠?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주.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은 건축주라고 불러요.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고 아파트를 지으면은 네, 주택법상 사업의 주체,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업주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봐드릴게요. 봐주십시오.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 자, 이때 사업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 조성 사업을 의미하고요.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사업의 주체라고 합니다. 사업 주체 그렇게 하는 거죠. 건축법상 허가받고 집을 지으면 건축주,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고 집을 지으면 사업 주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업 주체는 첫 번째 단독 사업 주체였습니다. 단독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두 가지가 있죠. 공공사업주체였습니다. 공공사업주체와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있죠. 공공사업주체와 등록사업자. 자, 그때 공공사업주체는 같이 오고요. 누구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지방공사. 이렇게 해서 공공사업주체. 그러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사업주체로서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공공사업주체에 대응된 개념이 뭐죠? 등록사업자는.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공공사업주체가 아니니까 누구죠? 개인과 민간, 법인, 건설회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이나 민간, 법인, 건설회사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은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돼요. 대지 조성을 하려면은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죠. 이렇게 주택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과 민간 법인을 등록 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죠.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로 등록하면은 개인과 민간 법인도 단독으로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대지 조성 사업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서 시험은 누가 나오겠어요? 등록 사업자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나와요. 등록 사업자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 대상, 누가 등록하지? 개인과 민간 법인 중에서 누가 등록을 해야 되는지, 등록 대상, 어디에 등록하는지, 등록기관,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합니다. 그리고 등록할 때는 일정한 법상 요건을 갖춰서 등록해요. 등록 요건, 이런 것을 수험 준비하시면 돼요. 그리고 결격 사유 등을 받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사업주체가 있어.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 그래서 지금쯤 공동사업주체는 누가 될 수 있죠? 라고 물으면은 여기가 줄줄줄줄 나와야 되죠. 이 세 개가.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이 세 개가 생각나죠? 누가 주택법상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지 생각나죠? 막 생각이 제 머릿속에 나죠? 누구죠? 토지소유자. 그렇죠. 토지소유자 될 수 있죠. 토지소유자. 평택 신도시에 제가 땅 5만 평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니, 평택 신도시에 땅 5만 평 있으면 어깨 힘 좀 줘도 되죠? 어깨 딱 힘주고 현대건설 일로 와봐. 여기 땅 5만 평이 내 땅인데 미안해. 땅이 많아서. 여기 같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까? 그러면은 그 토지 소유자하고 함께하는 현대건설은 법인이가 등록 사업자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하고 등록 사업자를 우리는 무엇으로 부릅니까? 공동사업주체로 하는 거야. 그래서 땅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등록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
주택조합을 만들면 그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건설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공동사업 주체에 포함됩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아파트 리모델링 하지 아파트를 건설 안 하니까. 그죠? 등록사업자와 함께 공동으로 주택 건설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자죠. 고용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죠.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대표는 수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잖아. 그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숙소 등 주택을 건설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고용자는 주택 건설을 할 때는 항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합니다. 의무 규정이고 위에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토지 소유자와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함께 주택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할 수 있다. 고용자, 소속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고용자는 소속 근로자를 위해서 주택을 건설할 때는 반드시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와 함께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시험 별도로 나올 수 있는 게 뭐죠? 주택조합이 나오죠. 주택조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택조합은 100%, 99.9%. 그럼 이제 주택조합을 지금부터 이제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를 지금부터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주체 중에서 누구를 공부합니까?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을 별도로 수능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전체를 보면서 부분적으로 준비해서 들어가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이해가 되잖아. 주택법상 사업 주체 중에서 누구를 공부하겠죠? 등록사업자. 개인간 민간법인 중에서 누가 등록해야 될까? 교재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보면은 사업 주체 중에서 이때 사업 주체 중에서 이번에 누가 나와 있죠?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를 크게 동그라미 합니다. 이때 등록사업자는 양가로 이번에 등록사업자는 개인간 민간법인이죠. 개인간 민간법인으로서 등록 의무자가 나와 있어요. 누가 등록 대상이죠? 외워야 되죠. 연간 동그라미. 연간 기준으로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택 건설 사업자로 등록해야 돼요.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연간 동그라미, 연간 기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은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연간 10,000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자나 대지 조성 사업자로 등록이 될 대상이 되죠. 그때 등록 요건 나와 있죠. 살짝 암기. 등록 요건 살짝 암기. 자본금 얼마? 3억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6억 이상. 그리고 기술자 등록을 해야 돼요. 주택건설사업자는 건축 분야 기술인 1인 이상 확보해서 기술자 등록해야 되고 대지조성사업자는 토목 분야 기술인 1인 이상을 확보해서 등록합니다. 그리고 둘 모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수준의 면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누구에게 등록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4번 지나가다 읽으면 되죠.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전 사업계획서를 받은 4번 등록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전 사업계획서를 받은 4번 그만둡니까? 계속할 수 있습니까? 계속할 수 있다. 4번 등록 말소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으니까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등록 말소 후 2년 내에 재등록 불가 밑에다가 결격 사유. 여러분 등록 말소돼 놓고 2년 지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까? 결격 사유입니까? 결격 사유 때문에 재등록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조합인데 주택조합은 고개를 드시고 지금부터 주택조합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고개 들으십시오. 등록사업자는 출제 가능성, 단독 출제 가능성이 낮아요. 한 30%, 3년에 한 번 정도. 근데 대부분 뭐지 나오죠? 주택조합이 나오죠. 주택조합은 99%.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주택조합. 종류부터 같이 외워요. 무슨 조합이 있죠? 불러주세요.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처음 아직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같이 외워요.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죠? 직장조합이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그리고 리모조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체계가 있어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몇 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조합은 한 개. 도시개발조합만 있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조합은 두 개. 무슨 조합이 있죠?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몇 개? 세 개. 지역조합, 직장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그렇게 있다고. 지역, 직장, 리모 세 개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걸 꼭 외우라고 그랬지.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 진짜 말해야 돼, 이걸. 지역주택조합이 뭐죠? 그렇죠. 야, 이거 작년 11월부터 강의했잖아요. 지역주택조합이 뭐죠라고 물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시원하게 대답하신 것 같습니다. 같은 모집지역 맞습니까? 네. 같은 모집지역. 같은 모집지역. 이때 같은 모집지역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죠. 서울, 경기, 인천은 지역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같은 모집지역이 되는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모집지역이에요. 부산, 울산, 경남 같은 모집지역. 대구, 경상북도 같은 모집지역.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같은 모집지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누가? 주민들이. 이거 외워요. 주민들이. 목적이 뭐죠? 내 집 마련. 주택 마련.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이 목적이에요. 내 집 마련이 목적이에요. 목적이더라고. 여기까지를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하면 지역주택조합이 됩니다. 이걸 지금 제가 쓰기 전에 말 못하시면 계속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 못하면 안 돼요. 직장주택조합이 뭐죠? 같은 직장이죠. 같은 직장. 같은 직장의 주민입니까? 근무자입니까? 근무자. 근로자죠. 근무자.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 목적이 뭐죠? 내 집 마련,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립하면 직장주택조합. 그러면은 평택시 산하 공무원은 전부 내 집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평택시청에 근무하는 그 공직자, 공무원 중에서 내 집 마련을 필요로 하신 분들이 모여서 직장주택조합을 만들면 평택시 공무원 직장주택조합 그렇게 되는 거죠.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주택조합을 만들면 쌍용자동차 직장주택조합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들죠? 이걸 말해야 됩니다. 외우십시오, 이걸.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렇게 되잖아. 공동주택 소유자가. 그러면은 단독주택 소유자는 주택법상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이걸 못 외우고서는 안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뭐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뭘 하는 게 목적이죠? 리모델링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은 주택 마련,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은 뭐죠? 지역, 직장. 그러면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을 신규 모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주택 건설 예정 시대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2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 적용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해 이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할 수 없으면 계속 발목 잡혀요. 진짜 이거를 말하는 연습하셔야 돼요. 주택법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말하는 연습을 하면은 이론이 전부 체계가 잡히고요. 여기서 이해가 뿌리가 뻗어 연결되어 가는 거다. 뿌리 없이 자꾸 외우면 이제 무너지고 하는 거죠. 정말로 이런 것을 말할 수 없으면 문제풀이 오시면은 자꾸 힘들어진다고. 점수가 올라가지 않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난 작년에 공부했는데 작년에 공법이 2개 차이 떨어진다. 올해도 공법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분들은
이런 개념들을 다시 정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점프가 안 된다니까. 늘 그 수준이에요. 매년 아깝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장수생. 인생은 장수가 필요하지만 시험은 장수가 필요 없잖아. 그죠? 장수만세 필요 없어. 딱 공인중개사 공부는 그래. 1년은 조금 아쉬운, 1년만 학교 가면 좀 그럴 것 같아. 제 생각은 2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아. 제 생각입니다. 2년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첫 해는 멋모르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대로 공부하고, 그러면은, 나가서 쉬워요. 제법 알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한 6개월 정도 공부하고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분들 나가면은 공부를 좀 추가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에 적응이 좀 어려워요. 근데 한 4년, 5년 공부하신 분들 있죠. 나가면 바로 연봉 1억, 2억 막 틀 수 있을 확률이 높죠. 전혀 틀린 얘기 아니에요. 오래 공부하면 고생은 좀 하시지만 연봉이 금방 빨리 높아지더라고요. 용어가 다 익숙하기 때문에 대화가 쉽대요. 근데 한 6개월 공부하면 용어가 낯설죠. 익숙하지 않잖아요. 이게 컨설팅이 쉽지 않아요.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도 합격은 6개월, 1년 빨리 하자고 그러죠. 합격하고 공부하면 되니까.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같은 지역 주민들이 조합원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조합원의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뭐죠? 조합원의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아파트를 건설합니다. 건설. 보여드릴까요? 지역주택조합에 땅 사서 주택조합에 땅 사서 대지를 사고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서 이 건설되는 아파트를 일반 분양합니까? 조합원 우선 분양합니까? 조합원 우선 분양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그럼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대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설립 절차는 설립을 인가받거든요. 주택조합 설립을 인가받아야 되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인가 신청할 때 요건이 있어. 인가 신청할 때 주택건설 대지 면적, 주택건설 대지 면적 몇 퍼센트?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플러스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고 지금 외워요. 플러스 그리고 몇 퍼센트? 최소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해요. 이게 작년에 신설된 거죠. 추가된 거예요. 저때는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땅 없어도 대지 면적 80% 이상의 사용 권한을 확보하면 설립인가 신청이 가능했는데 인가 신청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 확보, 소유권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 확보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고 설립인가 신청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두 개가 있어. 무엇이 있죠?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의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첫 번째, 건설. 건설. 너무 좋습니다. 건설. 직장주택조합도 조합원의 아파트를 직접 건설합니다. 건설. 건설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죠? 건설 인가를, 이제 조합원 설립 인가를 받는데 인가 신청할 때 건설하려면 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대지 면적 80% 이상,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고 건설 목적의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어떤 서류가 첨부됩니까?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한 확보 증명서, 대지 면적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된다니까. 이걸 이런 논리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외우려고.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습니다. 공급을 받는 직장주택조합도 있죠. 그럼 건설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는 거, 공급만. 이미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직장주택을 설립할 수 있고 공급만 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절차가 뭐죠? 신고. 유일하게 신고예요, 신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절차가 뭐죠? 신고. 누구에게 신고하죠? 시장,
군수구청장, 시군구의 설립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 절차가 뭐죠? 인가인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시장, 군수, 정도 설립 인가를 받는데 이때 인가 신청서에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 확보, 15% 이상에 대한 소유권 확보는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야. 아파트를 건설 안 하니까. 이미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이 목적이지 땅 사서 아파트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단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 첨부되는 서류가 이겁니다. 이게요. 아파트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이 있어. 아파트 리모델링 하는 방법은 동별로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102동, 103동, 101동, 102동 아니도 103동만 할 수 있는 거야. 하려면은 혼자 해야 됩니까? 103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동의가 필요하잖아. 리모델링에 찬성한다는 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결의 요건이 있어. 그 결의 요건이 동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얼마죠? 3분의 2.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결의증명서, 결의증명서를 첨부해서 인가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건설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의증명서 필요 없죠? 건설해야 되니까 아파트 지을 땅 소유권 확보나 사용권 확보 증명서 필요하잖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결의증명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를 리모델링 할 거야.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과반수,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이 리모델링에 찬성하는 결의증명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됐습니까?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그렇게 와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이렇게 해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설립이 된 거예요. 설립됐어. 설립되면은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됩니까? 아파트 지으려면은 건축허가 받습니까?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 설립인가 받고 몇 년 내에 신청해야 되죠? 2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사업,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2년 내에 신청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 받고 몇 년 내에 착수하죠? 우리 지난주에 건축법상 허가 받으면은 2년 내 착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은 5년 내 착수. 5년 내에 착수 신고합니다. 착수 신고. 5년 내에 착수 신고하지 않으면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습니까? 합니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착수 신고하고 아파트 시공에 들어갑니다. 시공에 들어가죠. 시공이 끝나면은 중공사를 받습니다. 사용 검사 받고 이제 잔금을 마친 조합은 신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요. 그리고 이제 사용검사 받고 10년 경과하면 대수선 방포로 리모델링 가능하죠? 그리고 사용검사 후 몇 년? 15년 경과하면 정축 리모델링 할 수 있고. 근데 정축은 두 가지 방법이죠? 주거조정 면적 30% 이하까지 주거조정 면적을 정축할 수도 있고, 기존 시세수 100분의 15까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정축할 수도 있고. 근데 세대수 증가는 수직 정축입니까? 수평 정축입니까? 수직으로. 기존 층수가 15층 이상은 3개층,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 수직으로 정축하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아파트가 건설되고 리모델링 되고 재개발, 재건축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 사용공사 받고 최소 20년, 3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고 그 안전진단 결과 노후 불량물로 판정되면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거나,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은 아니지만 리모델링
재개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건축법상 허가받고 지을 수도 있죠. 30세대 미만은. 그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받고 짓는 거야. 그리고 살다가 아파트 리모델링 할 때는 주택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죠. 리모델링 하려면은 뭘 만들어야 됩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이 이렇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만들어지고 인가를 받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만들면은 리모델링 하려면은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뭐죠? 허가라, 허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 허가,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 승인, 주택법상 리모델링 절차는 허가가 되는 허가. 허가를 받고 시공자 선정합니다. 시공자 선정, 리모델링 업체 시공자 선정하고, 그리고 리모델링 공사 시공하고, 공사 끝나면은 리모델링도 사용검사 받고 새 아파트에 입주 이렇게 흘러가요. 그때 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갈 때 동의서가 필요해. 리모델링 허가 받으러 갈 때는 그냥 가야 됩니까?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까? 동의 요건. 동만 리모델링 하면은 동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75% 이상 리모델링에 참석하는 동의서가 필요해요. 75. 그리고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50.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75 이상. 그래서 한번 봐요. 이렇게 보면 되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결의요건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요건은 75, 50, 75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혼동하는 게 리모델링 인가 신청할 때 결의요건하고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요건을 혼동하는 거예요. 여기는 허가 신청할 때는 75, 50, 75. 75, 50, 75. 인가 신청할 때는 3분의 2, 가반수 3분의 2. 내용 몰라도 그 숫자만 외워도 답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가 신청할 때 결의 요건인지, 설립된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인지를 구별하는 게 핵심이에요. 보통 수험생들이 구별 못하죠, 잘. 이러면은 이제 주택조합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사용검사까지 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셨잖아요. 시간 많으면 좋죠.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 같이 오세요.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407페이지. 407페이지, 네, 주택조합의 구성과 요형이 나와 있을 겁니다. 407페이지 오셨습니까? 양괄호 2번이에요. 읽어볼게요.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시대에서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합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시대에서 50% 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한다. 이게 원칙이야. 단, 주택건설 예정시대에서 50% 이상으로 조합을 구성하되 몇 인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까? 최소 2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이 되기 때문에 조합은 신규 모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 조합원 구성에 관한 주택법 규정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적용받아, 안 받아? 적용받지 않는 거예요. 밑에 조합원 자격 요건 나와 있죠? 조합원 자격 요건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은 동그라미 1, 2, 3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 거야. 동그라미 1, 2, 3번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 없을 거고 지역주택조합 하나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좀 하세요. 똑같으니까 원리가. 지역주택조합 하나 해드릴게요. 잠깐만. 지역주택조합 조합이 되려면 일단은 같은 모집지역에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됩니까? 6개월 이상. 이거 외워야 되죠?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요건이라. 그러면 서울, 경기, 인천은 같은 모집지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이 되려면 이 지역에 주소를 옮겨놓고 실제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무주택 세대주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말은 무주택 세대주를 말하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니까 무주택 세대주. 그 다음에 주거전용 면적. 주거전용 면적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주도 가능합니다. 그때 유주택 세대주는 주거전용 면적 얼마 이하야 됩니까?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주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유주택 세대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건이 있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인이나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렇게 해드리면은 똑같은 원리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하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돼요. 다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조합원 교체 신규가입 규정 잠깐 볼까요?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미칠 거죠. 그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칠 거죠.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선택죠.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어요. 단 예외가 있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거나 조합원의 사망 등 원인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는 신규 충원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 D부분이죠. 탈퇴로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이 된 경우가 아니고요. 탈퇴로 조합원 숫자가 주택 건설 예정 시대수 50% 미만이 된 경우에도 설립인가 후 신규 충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죠. 아까 조합원은 주택 건설 예정 시대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몇 인 이상이 원칙입니까? 20인 이상이 원칙이잖아. 이 숫자 때문에 또 이렇게 시험 내더라고.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탈퇴로 해서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설립인가 후에도 조합원의 신규 충원이 허용될 수 있다. 뭡니겠습니까? X. 탈퇴로 해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된 경우가 아니고 탈퇴 때문에 조합원 숫자가 주택 건설 예정 시대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 신규 충원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요. 넘어오셔서 408페이지 보면은 3번에 조합의 설립 나와 있죠? 설명 다 드린 거예요. 금방 설명 다 드렸습니다. 다 드린 거예요. 다 읽어보시면 다 드린 거고 409페이지 옵니다. 409페이지. 조합의 업무 대행 나와 있습니까? 조합의 업무 대행 해야죠. 신설된 거죠. 작년에 신설돼가지고 아직 시험에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신규 신설 규정이에요. 주택조합과 그 조합의 구성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 동그라미예요. 그리고 주택조합의 발기인 동그라미. 주택조합과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에 따르는 주택조합 업무를 조합원 모집 등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나 다음에 해당한 자를 제외하면은 대행하게 할 수 없으니까 다음에 해당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가 기업부터 비업이에요. 그래서 기업부터 비업까지 묶어서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택조합의 그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 법적으로. 네. 주택조합과 발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고 조합원 모집 등에 대해서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가 기업부터 비업이에요. 비업은 대통령 등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자까지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상 기업부터 미음 5개 외워야 돼요. 5개. 등록사업자 등동그라미, 중개업자 중동그라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동그라미,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입니다.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 부동그라미 그렇게 해서 4개입니다. 4개를 외워야 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금방 첫 글자 동그라미 드렸죠? 네. 하면은 정중부가 됩니다. 정중부. 정중부 맞죠? 세 번째가 정이잖아. 기억낸 디귿. 정. 중개업자 니은번에 중.
정중부. 부가 뭐죠? 부동산 개발업 등록 사업자입니다. 정중부. 그 다음에 등. 정중부 등. 등록 사업자, 기업권에 등. 신탁업자니까 뭐죠? 신. 정중부든 등신이죠. 정중부 등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죄송해요. 근데 정중부는 우리 고려 초에 그 무신난이죠. 네, 무신난을 일으켰던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네. 그 역사적인 인물에게 이런 글자를 붙여서 좀 죄송하죠. 네. 정중부는 등신. 그렇게 기억할까요? 네. 조상님 죄송해요. 그리고 업무 대행자의 업무 범위가 나와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 별표예요. 주택조합과 주택조합의 발기는 그 대행시킬 수 있는 업무 중에서 밑줄 거예요.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는 반드시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누구에게? 신탁업자 동그라미.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의 대행 업무 중에서 신탁업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해야 할 업무가 계약금 등 자금 보관 업무예요. 꼭 좀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읽어야 되죠. 업무 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 연도별로 분기마다 동그라미, 분기마다 해당 업무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택조합이나 발기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오세요. 5번. 자, 주택조합 가입 처리나 가입비 반환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 2020년도에 신설되고, 이제 작년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지만 출제가 안 됐고, 이제 출제 가능성이 올해 상당히 높아졌죠. 네. 잠깐만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는 주택조합을 이제 설립하려고 발기인이 이제 구성이 되면은 주택조합 발기인들이 보통 이제 조합 가입비를 받아요. 가입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발기인 공동 명의로 된 통장에다 가입비를 넣어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 몇 명만 지출 계좌서에 도장 찍으면은 그 가입비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제. 발기인 모임의 회장님, 뭐 판공비 등으로 쓰고, 뭐 식대로 쓰고, 뭐 이렇게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 조합원 모집이 지지부진하면은 가입비 받은 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써버리겠죠. 그럼 나중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때 땅 소유권 확보 없이 땅 주인에게 사용 승낙서 받으면은 설립인가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조합이 부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기인 사적인 통장에 가입을 넣어야 됩니까? 공인된 예치기관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공인된 예치기관에 넣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지금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법률 후진국이냐고. 진작에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부실조합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피눈물을 안 흘려도 되잖아요. 국회가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이런 법안을 끊임없이 생산해야 돼요. 좀 늦었지만 정말 잘 만든 제도야, 이제 주택조합이나 발기인이 가입비 받으면 본인들이 받습니까? 공인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됩니까? 공인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은 종전에는 탈퇴를 하려고 찾아가면은 탈퇴시켜줍니까? 핑계됩니까? 온갖 핑계와 협박으로 탈퇴를 시켜주지 않아요. 혹시 탈퇴를 시켜주더라도 받은 반환금을 가입비를 반환해주지 않는 거예요. 협박하고 폭력 행사하고 정말로 피눈을 많이 흘렸거든요. 우리 무주택 서민들 이제 가입비 처리할 수도 있고요. 가입을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처리하면은 공인된 예치기관 아까 예치시켜 둔 돈을 예치기관에다 이렇게 이제 반환을 해줄 수 있도록 다 제도화된 거죠. 괜찮은 제도예요. 한번 봐요. 1번. 주택조합을 모집하려는 자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일체의 금전을 뭐라고 합니까? 가입비 등. 이 가입비 등을 대통령 내지는 전문기관, 예치기관 등을 하면 예치기관에 줄 거죠. 의무적으로 예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조합 발기인이 가입비를 받습니까?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됩니까? 예치기관에
예치 의무 규정을 만들게 된 거죠. 늦었지만 잘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 2번도 중요하잖아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내에 줄 거예요. 가입비 예치를 한 날부터 30일 내에 공식적으로 가입 청약을 처리하는 것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며칠 내에 청약 처리할 수 있죠? 가입 청약 처리를 30일 내에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꼭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넘깁니다. 그러면 가입 청약 처리했으면 가입비 등을 반환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절차가 나옵니다. 3번 봐요. 청약 처리를 서면으로 할 경우 줄 거죠. 청약 처리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 청약 처리의 법적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청약 처리 의사를 표시한 서면 발송을 한 날 청약 처리 효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이럽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처리를 한 경우 줄 거죠. 청약 처리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내에 모집 주체는 7일 내에 예치기간장에 가입비 등 반환 요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치기간의 장은 가입비 등 반환을 받는 경우 그 반환 요청을 받은 후 며칠 내에 10일 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예치기간이 직접 반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집 주체 발기이나 주택조합을 그칩니까? 그치지 않습니까? 그치지 않고 청약 처리, 계약 가입 처리자에게 예치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는 거죠. 6번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청약 처리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청약 처리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명문화시켜버린 거죠. 전에는 이게 협박수단이었거든요. 위약금 내라, 그래서 한번 가입하면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이제 제도적으로 가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반환이 그 가입금이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참 늦었지만 이런 것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통과시킨 국회의원은 우리가 뽑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몰라요, 누군지. 그 다음에 이럽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몇 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되죠? 2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후 2년 내에 리모델링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 밑에 보면 그림으로 암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보다 더 설명을 잘 드린 거예요. 참고로 이걸 이 시간 마치고 사진을 찍어 놓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뭘 공부한 거죠?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주택급성 주택 건설 사업 주체 중에서 주택조합과 등록 사업자를 공부한 거예요. 그럼 벌써 7문제 출제 범위에서 3문제 정도 출제 범위를 진도 나갔다 보시면 돼요. 조금 휴식했다가 챕터 3 주택 건설 파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